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는데 어제 하루 8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연간 확진자가 22명이나 나왔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목욕탕 관련 확진자도 나흘 만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산구 중학교에선 지난주 재학생 1명이 확진된 뒤 현재까지 41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 광주와 전남의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 105명, 20일 108명 등 이틀 연속 100명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시민들의 동선이 늘어난 데다 고령층의 돌파 감염, 10대 청소년들의 백신 미접종이 감염 확산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목욕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발생 양상이 산발적이어서 더 심각한 양상입니다. 특히 10대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걱정입니다. 수능 응시를 위해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친 고3을 제외하면 접종 완료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접종 가능 나이인 12세부터 17세 청소년 가운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광주가 17%, 전남은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10대 이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꾸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 시도당에서 다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도덕성과 리더십, 공약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감점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세계 양궁연맹 실사단이 광주 국제 양궁장을 찾아 현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토마호베 세계 양궁연맹 실사단 책임자는 한국의 양궁 인프라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2009년에 이어서 다시금 한국에서 대회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개최지는 이번 실사단의 평가를 거쳐 내달 초에 최종 결정됩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도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로 온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집단 감염을 우려한 나머지 회사가 외출 금지령을 내리는 데다 휴가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백신을 접종할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전통 음식점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없습니다. 창원과 김해, 함안 등 경남 곳곳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회사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걸려버리면 회사도 15일도 문 닫아야 돼요. 회사 일하는 사람 다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어. 그건 자가격리 다 해.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회사가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휴가도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회사 계속 바빠요. 휴가는 없어요.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들도 일요일엔 대부분 휴진합니다. 인력 상황에 따라 문을 닫는 곳도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접종 완료율은 72.2%, 전국민 접종 완료율 78.3%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유롭게 백신을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접종 장소들을
지역별로 공단 주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한두 군데 정도씩만 만들어놔도 백신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이주민들도 같은 사회 구성원인 만큼 자유롭게 모이고 백신 접종이 가능해야 진정한 일상 회복으로 볼 수 있다며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방역 당국에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카이스트가 앞으로 10년 동안 교수 250명에게 창업을 유도하고 또 창업 자금을 대주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전체 교수의 무려 40%에 해당하는데요. 교수들이 해당 기술을 잘 아는 만큼 회사까지 차려서 기술 가치를 극대화시키자는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에 남아 연구를 할까 아니면 창업을 할까? 학계에 있든 혹은 그 산업에서 있든 그거는 구분을 하고 있진 않고 있어요. 카이스트가 이 같은 대학원생들은 물론 교수들의 창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내 기구인 기술가치창출원에서 전체 교수 650명과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철저히 분석해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크면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해마다 교수 25명씩 향후 10년 동안 250명에게 평균 1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기술 창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250분 정도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전체 교수님 중에 한 40% 정도가 창업을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카이스트로서는 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주식 지분을 일부 확보하는 구조며 창업하는 교수들도 겸직을 보장받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면 그렇게 유연하게 창업과 연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해지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면 카이스트는 10년 후 벤처기업 250개 주식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민간 기술 이전을 뛰어넘어 교원 창업에 역점을 둔 정책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로 이를 주도할 카이스트 홀딩스 법인은 내년 1월 출범합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지난 18일에 개막한 추억의 충장축제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만에 열린 올해 충장축제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70%까지 확대하고 관람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체계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시 동구청은 내년부터 충장축제 무대를 광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명칭 또한 가칭 충장 월드축제로 변경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7도가량 내려가면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추워지겠습니다. 비도 저녁에 서해안 지역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저녁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내일도 5에서 10mm, 동부 지역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새벽에 전남 북동부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몽골에서 발현한 황사도 유입이 되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영광과 함평, 목포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고흥과 순천 10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9도, 강진과 완도 10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0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 뒤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리산 화엄살 빛골 포교원이 광주 시내 문을 열었습니다. 화엄사는 시민들 곁으로 갈 수 있는 도심의 수행체를 열기 위해서 광주시 하남동에 지상 4층 건물에 포교원을 만들어서 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금관 출토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의 금관 제1회 학술대회가 광산구 동곡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주 보감리 정촌 고분 1호 석실 관련과 금관청 출토 유물 재발굴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학술대회와 더불어서 고구려 불꽃 무늬 금관이 동곡미술관에서 최초로 공개 전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24억 원을 가로챈 20대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 SNS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뒤 전문가 지시에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2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청사 이전 계획이 주먹구구라고 질타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6억 원을 들여 청사를 이전했는데도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1년도 되지 않아서 청사 이전 예산 30억 원 편성을 요구했다며 즉흥적인 정책 결정으로 예산과 조직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